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저희가 승려와 수수께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승려와 수수께끼를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0번째 시간이죠? 예, 정말 지난 한 넉 달 끌면서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좀 붙잡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9장 그리고 10장 마무리까지 해서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 책을 제가 수업 중에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 책을 다루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다가 저희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까지 이제 거의 사업이 실패하는가 보다 이제 엎어지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이제 프랭크 앞에서 그 레니가 막 보고하고서 이제 됐습니다 하고서 갔는데 영 반응이 아니고 이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거의 마지막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게 발표하고 나서 너무 잘했다 혼자 레니 혼자 취해서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라는 어떤 망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앨리스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받고 좌절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자인 랜디가 앨리슨에게 원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매력적인데 그걸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없겠냐라고 넌지시 이제 힌트를 줬고 그것에 대해 이제 결과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시작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지난하게 해왔던 이야기들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어떻게 잘 고수하고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잘 지켜내고 또 그 목표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과정에 다 녹여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책의 줄거리를 긴장하게 설명할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제 앨리슨이 레니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상을 당한 그 가족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온라인으로 서로 위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완전 갈아엎은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프랭크 앞에 이제 보고하기 전에 랜디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아주 우호적입니다. 네. 일단 랜디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관심을 보여줬고 레니도 초심을 되찾아서인지 굉장히 다시 또 들뜨게 됐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내 모든 그 노력과 탤런트를 다 갈았는데도 거절당해서 낙심하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열정을 되찾은 모습.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좀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 중에서 이제 오늘 9장 도전이라는 제목이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도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라는 건 결국 도전을 하는 거고 도전이라는 건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건데 랜디가 보기에 레니는 그 위험 부담을 너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버린 것 같다. 그게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벤처 기업이라는 벤처라는 건 사실 모험인데 도전인 거고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위험이 당연히 닥칠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험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더 이상 벤처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전과 실패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문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이제 그쪽 업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 여기 248쪽 보니까 밸리가 사업의 위험 부담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레니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곳은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서 위험 수위를 조절하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한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는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네, 위로가 됩니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패는 다시 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실패 끝났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실패는 끝났다는 말이 아니다. 실패를 망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성공에 그만큼 가까워지는. 사실 이제 이 영상 전체를 지금 이제 10편째 찍는데 전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사업 실패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난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성공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게 태반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한 체크리스트들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을 시작하면 끊임없이 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뭐 이런. 그걸 알고 있느냐. 네. 창업은 기본이 실패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 실패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최소 5년 정도는 도전해 봐야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실패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1억 달러를 손에 넣었는데 이게 본인이 혼자 잘 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에 집중을 할 텐데 만약에 실패를 하고 나서도 본인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겠느냐. 실패 쪽은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도 온전히 내 힘으로 하나만 성공된 게 아니고 이런저런 상황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서 탁 해서 성공되는 거고 뭐 실패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무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인생 패배자야, 나는 끝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 혹은 내 잘못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있죠. 우리가 꼭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완전히 하나님 탓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내 탓만 하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영역이 있고 뭐 사실은 크게 보면 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내가 욕심부려서 죄를 짓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모든 걸 내가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이 가져야 될 시각인 거죠. 멘토링도 이제 그런 거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네. 교수님 전 아닌가 봅니다. 막 네. 와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나 이게 창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업가들의 멘탈 케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줄 때, 아니면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야 될 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스타트업은 원래 그래, 이렇게 너무 뻔뻔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의 인생을 뭐 망쳤고, 저 사람들의 가정에 내가 피해를 끼쳤고, 나는 정말 살 필요가 없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둘 다 아니잖아요. 그치. 네. 내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함께 일한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불쌍해서 내가 구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가들한테 멘토링이 필요한 거죠. 이거 사업 아이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업가들을 위한 전문 멘탈 케어.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배를 만들고 배로 어떤 상해를 하는 그 선장들이 그 배 밖에 있는 누군가랑 늘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멘토가 꼭 막 10조짜리 회사를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지금 그 사람의 상태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위로든 도전이든 건넬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일들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똑똑하면 위험 부담이 15에서 20% 정도 감소한다. 하루에 24시간 일한다면 15에서 20% 정도 또 감소한다. 근데 나머지 60-70%의 위험 부담은 당신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쵸. 이 이야기도. 그 부분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도 온전히 다 자기의 공이 아니고 실패도 온전히 당신의 탓이 아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상식 영상이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네. 오정세라는 배우가 동백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상 받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편 정도 작품을 했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공백이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동백이는 이렇게 잘 됐을까? 잘 안 됐어도 그게 내 탓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는 분들한테 잘 안 되고 있어도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당신도 기대치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동백이가 찾아올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멘탈이네. 네,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사실은 건강한 기억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잘 안 되고 있을 때 나 잘못하고 있는 거 없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 정도 아니면 뭐 한 20% 정도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이게 참 신앙생활과도 비슷하네. 그렇죠. 저도 그 말 듣고 딱 신앙생활에 대입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늘 잘 풀리는 건 아니니까 일이.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역할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기대하시는 나의 역할이 네. 있으니까.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또 나오죠. 맨 처음에 프롤로그로 시작했는데 프롤로그에서 어떤 이야기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어디 외딴 동남아의 어딘가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웬 스님 한 분이 와서 어디까지 좀 가달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잠깐 있다 또 나와서 다시 가자고 했던 도대체 이거 뭘까? 어떤 데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황당했는데 그 스님을 모셔다 드렸던 그 절에서 주지 스님이 이제 현명인가요? 그렇죠. 현명 스님이 질문을 그 수수께끼를 던지죠. 그 수수께끼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돼요. 승려와 수수께끼. 그 계란을 1m인가요? 거기서 맞습니다. 이걸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답을 여기 에필로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답을 보니까 우습던데 약간 그죠? 그러니까 1m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그게 안 깨지려면 1.5m 위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그럼 1m를 지나가도 바닥이 없으니까 깨지지 않을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 있지만, 근데 이 의미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 책의 10장의 제목이 총체적인 인생 설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걀이 1m 아래로 떨어져서 깨지지 않으려면 그것보다 위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그 말은 1m가 지나가도 달걀은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창업이 끝나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창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사역에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왔는데, 스타트업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혹해요. 투자를 못 받으면 괜히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고 투자 조금만 받으면 정말 사람이 그렇게 우쭐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그 얘기를 꺼내고 싶어 해요. 저처럼. 저도 어딘가에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을 받으면 막 여기저기서 은근히 떠벌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창업가들은 거기에 목이 말라 있어요. 내가 인생을 걸고 한 도전이 인정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을 한 다음에 투자를 못 받았을 때, 아니면 고객들이 내 물건이나 제품을 사주지 않을 때,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발표했는데 막 날카로운 지분을 받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정신적인 타격이 큽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더 갈급하게 만들어서 이 창업에만 올인하게 만들어서 뭐 가족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다시는 보지 않는 관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창업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올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한 바운더리를 쳐놓을 때, 예를 들면 난 3년 동안 뭐 하루에 10시간씩은 꼭 이 본업 창업에 최선을 다한다. 올인한다. 공부를 할 때도 뭐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도 이것과 관련된 공부만 한다. 이렇게 선을 잘 그어놔야지만 내가 진짜 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5m 위에서 던져도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국 깨져버리는 건데 1m에서 안 깨지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그런 답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요거 지금 내가 세워놓은 요 계획, 이 사업의 이 목표의 이 성공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금방 이제 깨져버릴 건데 조금 있으면 깨져버릴 건데 그거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그걸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만나고 온 창업가분 한 분이 공동 창업가와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공동 창업가랑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신뢰도 잃어버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그 가족의 어떤 기쁨을 나눌 그런 일들도 서로 공유하지 않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쭤봤죠. 뭐가 더 중요하냐?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냐? 친구로서.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니까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창업이라는 것이 뭐 친구 관계, 공동 창업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창업을 5년 이후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재기할 수 있는지, 창업에 재도전하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든 뭘 하든 재기할 수 있는지,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창업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보다 중요하진 않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보다 중요하진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분명히 이 창업이 끝나도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가치 있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창업을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없는 그 과정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체질이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조직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최선을 다했던 기록들을 잘 남겨놔서 다른 도전할 때 그것을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결과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에필로그의 제목이 길이라고 붙어 있어요. 길.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니고 길인 거죠. 우린 길 위에 있는 거니까 너무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허둥지둥 될 수 있으니까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행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은 계획 다 해놓고 내가 해놓은 대로 그거 하나 미션 클리어 하는 것이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다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좀 후자 쪽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행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의 삶을 인생을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길이라는 말씀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그렇고 등산도 그렇고 등산할 때 누가 정상만 생각하고 가지 않거든요. 그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거고 정상에서 희열을 맛보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 정상도 내 전체 여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우리 이제 창업 이 책 첫 영상 제목이 그거였어요. 창업하려면 이 책 꼭 읽어야 된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 새로운 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정말 간략하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지금 영상 내내 10편에 내서 계속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도 오늘도 아주 열변을 토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신 마무리 차원에서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거의 매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제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다 창업가예요. 위대한 기업가가 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행복한 개인이 되는 거. 네. 행복한 개인. 네. 창업에 도전하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행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위한 도전을 하십시오. 네. 자, 우리 지난 10시간, 10번 동안 우리 같이 승리와 수수께끼라는 책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진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기억해 둬야 될 만한, 귀담아 들을 만한 좋은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이 책 정말 괜찮다 싶으시면 꼭 한번 책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좋은 책, 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